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이프모션은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 세이프모션은 행동인식 전문 기업이고요. 행동인식 기술 IP 확보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사업화하기 위해서 행동인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2016년 7월에 CCTV 영상에서 안전한 행동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사업화해보고자 세이프모션이란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CCTV 영상에서 사람들의 행동 11개를 97.4%의 정확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특허와 인증 시험 통역서를 보유하고 있고요. 신뢰성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AI 컴퓨터 비전 분야 석박사 연구원들과 서비스 개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수한 팀입니다. 2016년 창업 이래 6년간 기술 및 행동인식 서비스 개발을 진행해왔고, 올해부터 어린이집 행동분석 서비스 시범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사업화를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세이프모션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핵심 기술은 첫 번째 사람을 찾는 전처리 기술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 보험 기술인 행동인식 기술, 그리고 세 번째 행동 분석을 통한 응용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예, 전처리 기술은 사람을 잘 찾아서 행동인식에 필요한 각 사람의 영상을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총 3개의 기술을 활용합니다. 첫째 기술은 영상에서 인물을 찾는 객체 검출이며 욜로와 같은 알려진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객체 추적 기술을 통해 동영상에서 이동 중인 인물들에게 각각 아이디를 부여하여 추적을 합니다. 카메라에서 벗어나거나 가림으로 다시 등장한 사람에게 다시 아이디를 부여하는 리아이디 기술이 세 번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꼭 적용이 필요하고 현재 개선이 많이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인 행동인식 기술은 자세인식과 행동인식 순으로 구성됩니다. 전 처리를 통해서 얻은 사람들의 영상에서 먼저 자세 인식을 진행합니다. 자세인식은 인체 관절을 구성하는 18개의 키포인트를 추출하는 것이며 다양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행동인식 기술은 시간축을 기반으로 인물의 자세 변화를 3차원 형태의 특징으로 변환하여서 이를 기존의 학습한 행동 중에 어느 것에 가까운지 비교하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걷기, 서기, 달리기, 점프, 넘어짐, 킥, 펀치 등 11개의 행동을 97%의 인식 정확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서비스하는 단계인데요. 행동 분석 응용 서비스는 행동식 결과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검색 서비스, 이벤트 알림 서비스, 통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는 선별적으로 특정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며 또 이를 기반으로 이벤트 알림 서비스를 통해 관리자한테 알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서비스는 특정 공간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행동들을 다양한 측면으로 통계를 내는 것이며 현재 특히 어린이집에서 그 각 아동들의 행동을 분석하여서 보육교사에게 아동 교육에 대한 인사이트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상호 간의 행동인식에 대한 IP 확보 가능성을 알게 되어서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상호 행동은 기존 행동인식이 각 사람의 단일 행동만 인식한 것과 달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동이 일어났는지 판단한 후 그 행동의 종류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러면 기술을 고안하게 된 계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행동인식을 수행하는 전남대학교 대학원 연구실 출신입니다. 대학원에서 8년간 CCTV 행동인식에 필요한 추적 기술, 그리고 자세 추정 기술을 연구했었고, 논문을 86여 편, 특허를 15건 등록 실적을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그 CCTV 설치 의무화 계기가 된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저도 충격을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보유 기술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으로 이름 자체를 이제 세이프 모션이라고 2016년에 기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본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행동인식 기술을 상용화 해보려고 하니 잘 되지 않아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까지 좀 그 행동인식 기술을 개선해 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시승 테스트 환경에서 취득한 영상에서
11개 행동에 대해서 97% 성능이 이제 나와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게 보고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 서비스에 대한 보유 현장에서 거부감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를 저희가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과 좀 논의를 했더니, 선생님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만들면 어떠냐 해서 그렇게 진행을,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음, 그러면 그 세이프모션에서 어린이 행동 분석 서비스를 진행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비스명은 세이프 모션 키즈로 되어 있고요. 즉, 세이프 모션 어린이집 행동 분석 서비스는 어린이집 만 2세 이하 아동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선생님의 보유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선생님이 아동에 대한 보육 일지 작성 시 아동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날 아이의 행동 통계를 통해서 활동성, 사회성,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일 아동 요양 영상을 통해서 아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하루 일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존 CCTV가 기존에는 선생님에게 음, 개인정보 침해 등 부담이 되는 존재였으나 오히려 선생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자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행동인식 기술 첫 응용초로 그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광주의 트리 김성창 실장님과 김재희 박사님과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어린이집에 이런 사업화를 하면 어떠냐 그렇게 제안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애트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현장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므로 행동인식을 기반으로 만 2세 이하 어린이의 아동 발달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면 어떨지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인 성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동래 교수님과 논의를 해서 아동 발달 평가에 필요한 CCTV 행동인식 종류 52개를 저희가 당시에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분석 서비스를 어린이집 수요처 선생님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행동 통계, 그리고 일일 요약 음, 영상, 그리고 AI 알림장 서비스 같은 것들을 그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고안하게 되었고요. 이게 선생님들한테 아주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꼭 만들어야겠다 그런 저희 자체적인 동기부여도 잘 됐었습니다. 이를 통해 셀프 모션 퀴즈 서비스가 여러 기관들의 공동 기획을 통해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 2세 이하 아동들은 신체가 좀 급격하게 발달하는 과정에 속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처음에는 누워만 있다가 기어다니고 뒤집기도 하고 그리고 일어서고요.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에 달리고 또 점프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행동인식 기술 행동 발달 과정들을 판단해서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관련 근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홍원대학교 유아교육과 협의해서 발달평가를 할 수 있는 52개 행동인식 그리고 행동발달 연계 분석표를 저희가 그 공동 워크숍을 통해서 음,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의 어린이집 합동 2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세이프 모션, 애트리, 어린이집 세계소 원장님들 그리고 많은 교육교사님들과 함께 그 아동 발달평가 보육 이론과 행동인식 기술을 서로 어떻게 연결할지 그런 기술적 교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 반이세 발달 과정에 대한 그 행동인식 기술 11개를 먼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육교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계세요. AI 예, 어시스턴트라고 불리우는데 이 서비스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어떤 일이 보육교사한테 난이도가 높은지 알아봤더니 학부모 알림장 작성하는 게 가장 힘들고 두 번째는 아동에 대한 그런 교육 계획 같은 거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만난 선생님들도 그 동일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또 어려운 게 그 아이들 교육 중에 계속 사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AI 업무 어시스턴트인지 모르고 일단 시작했다가 이게 요즘에 그챗 GPT 같은 그런 AI 업무 어시스턴트구나 해서 이제 이런 업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AI 알림장 서비스를 만들어드리고, 아동 행동 통계 서비스, 요양 영상 서비스,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추진하게 됐습니다. AI 알림장 서비스는 아동의 행동 통계와 선생님 의견을 그챗 GPT 같은 생성 모델로 학습해서 나중에 자동으로 선생님 의견처럼 아동에 대한 그 일일 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동의 행동 통계,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 영상 같은 걸 같이 제공하고요. 추가로 AI가 아동에 대한 상태를 의견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선생님의 그냥 자의적인 의견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비스인 아동 행동 통계 서비스는 아동의 기간별, 일일, 또 주간, 월간에 대해서 행동 통계를 제공하고 아동의 활동성, 사회성, 위험성을 분석하여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활동성을 통해서 아동의 신체적인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사회성을 통해서 아이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그에 맞는 이제 교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 관심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은 아동 스스로 조금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는지 그런 위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선생님이 주의를 줘서 주의력을 갖게끔 그런 교육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로 또 개발 중인 게 일일 쇼츠 영상 같은 건데요. 선생님이 아동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아동의 그 일일 요양 영상을 아동별로 선생님한테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육 시간별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또 노는 시간, 그 시간별로 그 아이의 특이 영상들을 모아서 보여드리는 서비스니까요. 뭐 부모님도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놀았는지 알고 싶으면 그 쇼츠 영상 한번 보면 아, 잘 놀았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추후에는 이 말씀드렸던 서비스들 외에 다양한 또 편의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출시된 동작 감지가 가능한 CCTV와는 좀 차별화된 기술도 있을까요? 예, 그 행동인식 기술 자체는 이미 네.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이 모두 사실 유사한 딥러닝 기술을 응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응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차별성은 이제 행동인식 결과를 통계화하여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서비스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린이집에 맞춘 서비스를 정의하였지만 이런 행동 통계는 다양한 장소, 공항이나 병원 이런 곳에 확대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성은 기존 행동인식 기술은 한 번에 한 번에 하나의 행동만 인식하거든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밥 먹은 경우 이게 동시에 인식되지 않고 앉아있다가 밥 먹다가 앉아있다가 밥 먹다가 이게 교차하는 행동처럼 인식되는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이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도록 복수 행동 인식 기술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여서 현재 개발하여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별성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행동들을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그런 기준을 판별하는 부분을 저희가 신규 기술로 보완해서 추론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런 상황 이동이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이 아이에게 가서 쓰다듬거나 아이를 안아주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이런 시스템에서 아이에 대한 친밀도가 올라갔다. 이런 걸로 제가 점수를 하면 이제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점수를 매겨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아이를 좀 믿고 있더라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한 번씩 안아주기도 음,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런 스킨십을 제가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선생님과 아이의 상호성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로 차별성이 또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동학대나 보육교사 인권침해 문제로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 예, 예. 부분에도 그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 이제, 본 서비스는 아동의 그 안전성하고 사회성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 아동의 안전성하고 사회성은 부모님하고 선생님 모두한테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동을 위협하는 부분에서 어떤 점이 가장 위험하냐면, 그, 안전사고 중 70%는 부딪힘하고 넘어짐이라고 합니다. 아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친구들끼리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를 평소에 감지해서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아이한테 주의를 하라고 환기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이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제 조금은 가격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동이 평소에 친구나 선생님한테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때린다거나 팔로 때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이 그런 공격적인 상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알려줘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아동 학대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생님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뭐 킥펀치 같은 행동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선생님한테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보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네. 친구들하고 잘 지냈는지, 선생님하고 잘 지내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성 분석이랑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동이 어느 친구하고 가깝게 지냈는지, 친구 사이에 대한 거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가까이 논 친구들을 리스트를 정리해서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오랫동안 놀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이가 혹시 사회적으로 폐쇄적이거나 선생님 신체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혼자만 있다면 이 저희 사회성 분석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할 때는 아이를 살짝 멀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랫동안 멀리 했으면 선생님한테 알림을 줘가지고 이 친구를 선생님이 좀 오랫동안 케어 안 하셨다. 음. 그럼 선생님이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친밀한 행동들을 이렇게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사실은 이미 보육교사 인권침해 이미 일어난 상황이에요. 음. CCTV가 의무화 돼가지고 제가 그 조사 결과를 봤더니 약 70%의 선생님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힘든 거는 학부모와의 갈등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전 국민이 약간 일부 분노했던 두 명이 음.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CCTV 의무화를 폐지하기는 이게 너무 순기능이 많잖아요. 아이들에 네. 대한 걱정이 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CCTV가 감시 목적이 아니고 CCTV를 통해서 보육에 대한 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동 분석 기능으로 보육교사한테 조금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음. 있도록 이를 통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선생님의 인권 침해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킹에 의한 영상 정보 유출 문제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는 CCTV 영상 자체를 그, 현장에서만 접근합니다. 음. 저희 세이프 모션 키즈 제품은 어린이 현장에서 설치가 돼가지고, 인문 검출, 추적, 포즈 추정하는 그런 엣지 비디오 어널라이저라는 EVA 제품이 현장에 설치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식 결과를 토대로 저희 행동인식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 세이프 모션 퀴즈 서비스 서버로 그 정보를 보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인트라넷에만 존재하는 CCTV 영상 해킹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 기업인으로서 후배 창업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7년 정도 사업을 유지를 했는데 그 처음에는 제가 사업을 했을 때 시장 위주로 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오히려 창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물론 시장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것이 맞는데요. 유망한 시장하고 아이템이 제 눈앞에 딱 보이더라도 본인이 적합하지 않으면 그걸 추진하기가 참 어려워요. 결국은 나중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그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오랫동안 농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술 창업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창업 초기에 그런 교육을 좀 받았었거든요. 기술 창업을 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교육받은 내용 다시 말씀드리는 음. 건데요. 예. 그래서 기술은 계속 사실은 뭐 할 일 없으면 기술만 계속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시장 중심으로 결국은 그 기술이 서비스로 또 만들어지거든요. 음. 그러면 오히려 시장을 우선시하는 기술 개발로 다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이프모션의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저 2023년 올해 7개 어린이집에서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5월부터는 3개소, 그리고 10월부터는 7개소로 확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돼서 그 신뢰성을 저희가 확보를 한 다음에 내년 그 광주 전남 지역에 40여 개의 어린이집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린이집 3만여 개소 10%인 3천여 개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사업화 목표고요. 근데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급하게 잡은다고 하면 2025년까지 이 음, 목표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10% 달성이라는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어렵고 투자 유치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 피칭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4월 17일에 광주 창업 포럼 투자 유치 IR이 있어서 첫 번째 IR을 그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제가 진행을 해서 그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장에서 세이프 모션 키즈 이런 서비스가 명확히 실존하는 그런 서비스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더 바라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